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와 충청북도 단양 사이에 위치한 수백산에 중령이라는 고개가 있었다. 중령에는 옛날부터 산적들이 들끓었다. 영주에서 단양으로 넘어가는 길이 중요한 물자가 오가는 곳이라 산적들은 행인들의 돈과 물건을 빼앗아 끈족하게 생활을 했다. 산적대들은 무척 포악하여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사람을 죽이고 여자와 노인들도 절대 봐주는 일이 없었다. 중령을 넘던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재물을 빼앗아가는 일도 많았기에 영주거울의 사또는 광고를 풀어 산적대를 소탕하려 했다. 하지만 수백산이 워낙 험하고 골짜기도 깊어 산적을 소탕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산적수도 생각보다 많아 오히려 강군의 피해가 큰 일로 다가왔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산적대들이 무서워 고개를 넘지 못하니 백성이 어찌 편히 살 수 있겠는가. 사또는 한숨을 쉬며 한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사또를 찾아왔다. 초라한 살림자의 할머니는 길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너도 나도 산적들에게 당하면 관가로 찾아오는지라 사또는 할머니에게 대뜸 물었다. 그래, 할머니는 산적들에게 무엇을 빼앗기셨소? 빼앗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사또를 찾아온 것은 산적들을 잡아들일 좋은 방법이 있기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또는 할머니 말에 어이가 없듯 피식 웃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거든 당장 물러가시오. 얼마 전에 잘 훈련된 강군도 산적대에 당해 죽은 자가 수십 명에 이르거든 무슨 수로 산적들을 잡는단 말이오. 사또는 할머니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포조들을 시켜 밖으로 내쫓았다. 쫓겨난 할머니는 그 길로 중령을 넘어 단양고을에 사또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영주 관아에서 할 말을 똑같이 했다. 보잘것없는 늙은이지만 중령 산적들을 잡아들일 좋은 방법이 있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단양고을의 사또는 영주 사또와는 달랐다. 그도 마침 산적대를 소탕하기 위해 관군들을 새로 훈련시키며 이런저런 묘수를 궁리하고 있었다. 사또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래, 좋은 방법이란 무엇이란 말이오? 말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 귓속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사또에게 다가가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며 산적들을 소탕할 방법을 일러주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으로 좋은 방법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멈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소? 산적들을 소탕하여 백성이 편히 살 수만 있다면 이 한 몸이야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알겠소. 일려준 대로 할 테이니 부디 몸을 조심하시오. 사또와 무언가 약속한 뒤 할머니는 곧장 중릉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산적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숲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자구야, 들자구야. 할머니의 고함 소리를 들은 산적들은 우르르 숲에서 몰려 나왔다. 두목으로 보이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털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할멈이 미쳤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곁에 있던 다른 산적들도 덩달아 야단을 했다. 뭐라고 소리를 친 거냐? 하자고는 뭘고 드자고는 뭐냐? 할머니가 말했다. 하자고는 제 큰아들이고 들자고는 제 작은 아들입니다. 그럼 왜 여기 와서 아들들을 찾는 거야? 두 아들들이 이 산에서 호랑이에 물려 죽였는지 영 소식이 없기에 찾는 거라오. 부목이 말했다.
두 아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 가진 것이나 다 내놓고 당장 꺼져라. 그때 곁에 있던 부하가 슬쩍 두목에게 말했다. 두목님, 저 할멈 데려다 우리 밥이나 짓게 합시다. 어허,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두목은 생각을 바꿔 할머니를 끌고 자기들 소굴로 데려가 밥을 짓게 했다. 할머니는 그저 시키는 대로 밥도 짓고 반찬을 만들어 산적들과 함께 살았다. 한편 단양구 오려사또는 관아에서 가장 용맹한 군졸 수십 명을 풀어 산적 소굴 주변에 스며들게 했다. 군조들이 산적 소굴에 포위한 채 잠복하고 있는 동안이 여러 날이 흘렀다. 하루는 산적들이 술을 준비하고 음식을 차리는 등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가만 보아하니 두목의 생일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도 시키는 대로 음식을 장만하고 일손을 도왔다. 두목의 생일잔치는 거창했다. 수많은 산적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고 산더미처럼 쌓인 고기를 먹어댔다. 흥청대며 노래를 부르고 씨름을 하며 힘자랑을 하기도 했다. 잔치가 한참 물어갈 무렵 할머니가 슬쩍 바위에 올라가 목청껏 소리를 쳤다. 들자구야, 들자구야. 두목이 그 소리를 듣고 짜증을 냈다. 할멈, 갑자기 왜 아들 부르는 것이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주는 잔치상을 보니 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그럼 왜 큰아들은 안 부르고 작은아들 들자구만 부르는 것이야? 이제 막 큰아들도 부르려고 했습니다. 참, 별 이상한 할멈도 다 보겠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두목은 하루 종일 술을 마셔 취한 터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얼마 뒤 두목은 눈동자가 풀리고 혀도 꼬여 알아듣지 못할 만큼 중얼거리다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두목이 잠이 들자 이어 다른 산적들도 하나둘 쓰러져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바위에 올라가 현나발을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가자구야, 가자구야. 할머니 소리를 골짜기 아래로 길게 퍼져나갔다. 그러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이쪽 저쪽에서 강꾼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한꺼번에 산적을 소굴을 덮쳤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산적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모두 잡히고 말았다. 알고 보니 들자고야는 아직 산적들이 덜 잠들었으니 조금 기다리라는 신호였고 자자고야는 산적들이 다 잠들었으니 빨리 공격하라는 신호였다. 이렇게 할머니는 대치로 산적들을 모두 잡아들인 단양사또는 할머니에게 큰 상을 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적들은 손탁한지 할머니는 어디론지 사라졌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이리저리 수소문해 보니 몇몇 군저들이 할머니가 홀로 소백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사또는 그제서야 할머니가 인사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고을 백성들도 다들 할머니를 다자고 할머니라고 부르며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다자고 할머니는 소백산 산신령님이야. 산신령님이 잠시 할머니로 변해서 산적들을 소탕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한양사또 역시 고을 백성과 같은 생각이었다. 소백산 산신령님 덕에 중령 산적들을 모두 소탕했으니 해마다 제사를 올려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단양사또는 용주사또와 힘을 모아 중령의 재단을 쌓고 해마다 다자고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